그래서 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법을 우리가 계속 쓰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강통벽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어쌍카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FCM 공법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떠한 문제점을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장점들이 있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공법들이 있는데 그런 공법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결국 어떤 거를 아셔야 된다? 붕괴 형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FCM 같은 경우는 키 세그먼트가 문제점이죠. 불균형 모멘트가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캠버, 소승 관리가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 파괴되는 어떤 형태에 대한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순서가 나눠져 있는 거다. 얘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요 들어가겠습니다. 개요를 저 같은 거는 이제 이번에는 한번 여는 글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요가 아니라 한번 여는 글을 한번 만들어 봐 보자. 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보강토 옹벽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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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다. 그래서 요 세모 부분을 여기에다가 두 줄로 써 주시면은 되겠죠. 보강토 옹벽은 이 안의 국어전이라는 이제 어떤 효과, 원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가미해서 써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붕괴 형태가 있을 거고 여기 붕괴 형태에 대한 원인이 있겠죠, 그죠? 원인이 있을 거고 대책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원인은 뭐다, 대책은 뭐다, 뭐 이렇게 대충 이제 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걸 지금 계속 개요에다가 써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는 안 써드려요. 다음 주는 1페이지 안 배워요. 다음 주는 이제 그 빔을 하고 그 다음 주는 1페이지 안 배웁니다. 서술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1페이지 안 배우니까 가능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나는 이렇게 바꿔보겠다. 꼭 하십시오. 자, 얘는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있는 공법은 무조건 어디다 써준다? 개요나 정의 바로 밑에 써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대제목으로 쓴다? 절대 아니다. 만약에 원리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본론에다가 그런 애들은 그냥 원래대로 묻는 거 두 번째 페이지에 원리 써주시면 돼요.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첫 번째 페이지에 써준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강토의 큰 틀에서의 원리는 흙 입자를 쌓을 때요. 이렇게 그냥 쌓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쌓을 수 있는 것을 중간에 그리드를 설치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위로 수직으로 쌓을 수가 있더라. 그 원리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안의 국어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아침 이펙트 대부분 마찰과 구속 응력 쓴데 점착력, 겉보기 점착력 증대 그리고 전당강도 증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리드이고 얘는 이제 흙 입자인데 흙 입자가 이렇게 변형이 발생하려고 그러면은 이 그리드가 이렇게 이제 잡아주려고 하는 힘이 이제 발생하겠죠,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겉보기 CU 값이나 아니면은 내부 마찰각 뭐 이런 게 있어서 시그마 변형값 수평 변형에 대해 대응하는 값이 이제 될 거고 얘는 이제 활동하는 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뭐가 아침 이펙트 현상은 응력전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원리에서 설명을 해준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가 이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파이랑 겉보기 CU가 대응을 하게 되겠죠. 이게 무슨 현상이냐 그랬더니 응력 전이 현상이래요. 그래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어떠한 저항력이 있는 건데 그게 구속 응력 증대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당 강도가 증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설명을 간단 요약 정리되게 하긴 했는데 무엇을 근거를 가지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안에 구것 전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조합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조합을 했죠. 그리고 그림에다가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 각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안식각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각 내에서만 쌓을 수 있는 것을 얘는 수직으로 쌓을 수 있는 이론을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요, 그림에 무조건 설명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원리에다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만 이건 그림만 그려가지고 설명 그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할수록 점수가 풍성하게 더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거 할 때는 안에 구것점 배운 거를 활용하셔라. 배운 거를 활용을 안 하면은 뭐 이상한 단어들밖에 안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점수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얘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이번엔 뭘 해볼까요? 그랬더니 저는요 여기다가요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할 건데요. 하셔도 되죠. 어차피 여기 파이값과 겉보기 점착력이라는 게 있으니까는 그럼 여기에 어떠한 전당 강도와 응력과의 관계가 있는데 시그마 1과 시그마 3가 있는데 요거를 쭉 응력으로 하는 원을 그리시고 여기에 이제 파괴 포락선을 그리는데 요게 이제 당초 파괴 포락선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얘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나서 얘는 그리드 보강후라고 이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드 보강을 했더니 요게 이제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동글뱅이 1이라고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 동글뱅이 1, 얘가 동글뱅이 2라고 썼습니다. 얘가 동글뱅이 2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얘가 더 큰 응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이용할 것이냐, 그래프가 있다면 그래프를 이용할 것이냐, 그래프가 없다면 차트만 이용하고 끝날 것이냐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분명히 그래프가 있는 공법이나 어떤 문제점 유형이다 라 그러면 저는 추천을 그래프를 합니다. 차트보다는 그래프가 훨씬 더 공학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림과 그래프 그림에 추가 설명하는 거 써줬어요. 교재대로만 하면 뭐다? 그냥 60점이에요. 60점. 저는 60점짜리 그냥 교재에 쓴 거예요. 교재를 너무 많이 쓰면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거 다 하려고 머리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안 돼. 자, 세 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강토 웅벽과 보니까는 보강토 웅벽과 A의 특징 비교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특히 어떤 유형에서 이런 답안지가 나오냐 그랬더니 공법 유형에서 대조를 할 수 있는 애들은 세 번째에다가 이런 거 근데 물론 이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보강토 웅벽의 특징 및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에 분명히 특징을 쓸 거야. 그런데 첫 번째 페이지에 또 이렇게 하면 이것도 특징이거든요. 특징을 몇 번 쓰는 거예요? 두 번 쓰게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 라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러면은 원리별 주요 항목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원리만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비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만약에 특징을 물어봤으면 뒷페이지에 또 특징을 정확하게 쓸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 위에 거를 물어봤다고 하고요. 여기다가 A와 B의 어떠한 특징 비교 써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딱 한눈에 봤을 때 뭐가 확 틀리다 라는 게 있다면 그 확 틀린 부분을 여러분들은 가장 첫 줄에다가 써주셔야 돼요. 여기 첫 줄에 써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강토와 RC 옹벽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했죠. 쓰는 재료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얘는 보강토는 흙 그리고 그리드 전면판 요거가 이제 그 주 재료입니다. 근데 RC 옹벽 같은 경우는 얘는 콘크리트가 이제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재는 이제 또 다른 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그래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봐도요. 이쪽은 강성, 이쪽은 연성. 얘는 변형을 조금 할 수는 있지만 얘는 변형하는 순간 크랙이 가요. 망가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높이가 있을 건데 높이가 구조체에 따라서 높이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보강토가 있을 거고 얘는 RC가 있는데 보강토는 연성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 얘는 강성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 이제 하나를 더 넣고 싶으면 이렇게 점점점 해놓고 나서 얘는 FS 콘크리트, 얘는 FS 보강토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가 가장 구조체에 알맞은 높이가 되느냐,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 규모. 그러면 여기가 이게 이제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RC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코스트까지 이제 적으시면 되겠네. 그래서 높이는 보강토가 훨씬 더 높게. 근데 돈은 덜 들어가. RC는 높이는 높은데 돈은 더 들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규모는 사실은 RC는 막 만드는 대로 막 이렇게 규모가 되게 크게 만들 수 있는데 사실 또 보강토는 또 그건 아니잖아요. 높이는 쌓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같이 엮어서 쓸 수 있는 그래프 이거를 가지고 나는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도 지금 만들어 본 거야. 미리 오늘 강의하려고 이거를 며칠 전부터 생각해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서 지금 가져온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거를 쓰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